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사 한 그루 나무처럼.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EBS 강의를 통해서 수필 한 그루 나무처럼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한 그루 나무처럼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그루 나무처럼 작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술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 그루 나무처럼은 수필입니다. 수필이라는 갈래의 작품인데요. 자, 이 수필은 대표적인 교술 갈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술 갈래의 특성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갈래인 수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대표적인 방법이 수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한 편의 수필을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그루 나무처럼. 작가는 윤대녕입니다. 윤대녕 작가에 대한 소개는 교과서에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2년 반쯤 되었다. 첫 문장에서 보면 작가의 경험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계곡 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 자, 여기까지는 북한산에 오르는, 즉 산행의 어떤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일산사 경내에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 길로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쳐 오르곤 한다. 계속적으로 작가의 경험이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자,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인 참나무가 등장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즉, 이 부분에서 나는 참나무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특히 그 참나무 중에서도 참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에 눈길이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녹슨 못을 지금 작가가 직접 빼주었네요.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참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자, 겨울이었고요. 4월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자, 이렇게 내가 참나무를 찾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참나무였지만 나중에는 참나무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 정도였는데요. 언제 나는 참나무를 찾아갔냐면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그리고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그때 나는 그 참나무를 보러 가게 된 것이었죠.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자, 요 부분에서 우리 날개 질문 하나 보고 갈까요? 참나무를 본 나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무엇인가? 자, 대답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누가요? 네, 바로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은 대상은 바로 참나무죠. 참나무를 의인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자, 여기는 지금 참나무의 말입니다. 자,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역시 참나무죠.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봐. 이것도 참나무의 말입니다. 나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계절이 벌써 여름으로 바뀌었네요.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천들이 감겨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우주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옛 신화 속에 나타나는 우주나무, 그리고 그 우주나무의 흔적으로 시골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들을 들고 있네요.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즉 내가 대못을 빼주었던 참나무는 나의 우주나무가 된 것입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자,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다. 자, 그 참나무에게, 나의 우주나무에게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던 거네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는다고 했어요.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은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내가 나의 우주나무인 참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빌고 난 후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겨울이네요.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자, 이 부분은 참나무를 보면서 작가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날개 보고 가겠습니다. 나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참나무를 보면서 였겠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더니 실제로 어머님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그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의 깨달음이죠.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참나무, 한 그루 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누군가 찾아왔을 때 기대고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자, 자신의 어떤 다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표현하는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재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18차시 학습지 꺼내주세요. 18차시 학습지에 있는 제재 개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수필. 현대 수필이고요. 자신의 경험을 위주로 쓴 경수필, 가벼운 수필에 해당합니다. 자, 이 수필의 성격은 체험적,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내면을 고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재, 중심 소재는 대못이 박힌 참나무입니다. 주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 어디서부터 이 깨달음을 얻었죠? 바로 참나무였죠. 그래서 참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게 주제고, 어떤 그 참나무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이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겠죠. 자, 이 글의 특징입니다. 이 글의 특징은 글쓴이의 경험과 글쓴이의 성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잘 드러났다는 게 이 글의 특징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주제 부분에 괄호가 있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삶. 자, 포용 빈칸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드러난다. 괄호 안에 관찰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수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가운데, 끝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주말마다 혼자 산에 오르며 사색하고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낸 뒤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찾아가 위안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글의 주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사물의 변화, 빈칸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 어떤 경험과 어떤 성찰이 나와 있는지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은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내고 나서 그 나무와 무엇을 맺었죠? 나는 그렇죠. 인연을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연 괄호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경험은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참나무를 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빈 후에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내용이 있었죠. 경험입니다. 그리고 눈이 내린 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보게 된 것. 이것 역시 글쓴이의 경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토대로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자신을 반성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기다림을 신청한 적이 없는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깨달음,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의 중요 소재였던 우주나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나무란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나무가 바로 우주나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나무를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나는 무엇을 우주나무로 삼았나요? 네, 나는 바로 그 참나무를 산책 중에 만났던 참나무를 자신의 우주나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곧 참나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봄에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이 무성했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모든 잎을 떨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은 변하지만 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110쪽 학습 활동 봐주세요. 자, 한 그루 나무처럼을 감상하고 내용을 파악해보자. 이 수필의 내용을 글쓴이의 경험과 성찰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자. 네, 우리가 방금 학습지 내용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네요. 먼저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내고 나서 그 나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참나무를 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린 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보았습니다. 경험이고요. 자, 글쓴이가 성찰한 내용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돌아보았고요.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다음, 이 수필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를 말해보자. 자, 이 수필을 통해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는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속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수필에 쓰인 소재의 의미와 내용 전개 방식의 효과를 알아보자. 글쓴이가 옛 신화에 나오는 우주나무를 소개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자, 우주나무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네,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참나무이지만 글쓴이가 대못을 빼낸 후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로해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수필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주제와 관련지어 말해보자. 역시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네요. 자, 봄입니다.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다. 봄의 참나무의 모습입니다. 겨울입니다.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자,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참나무는 무성한 잎을 가진 봄이든 모든 잎을 떨군 겨울이든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필에 대한 독서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필의 특성을 정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독서 토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시처럼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았고 소설처럼 갈등 전개에 따른 구성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수필은 비교적 특별한 형식이 없다는 거죠. 즉,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현실 세계에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제재로 삼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나타나는 수필의 특성은요. 바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작품 속에 나는 글쓴이로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서술하고 있다. 자, 이것은 바로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자기 고백적 성격의 어떤 수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홀로 하는 산행을 즐기는 등 글쓴이의 개인적인 특성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수필의 특성은요.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라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수필을 통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했던 나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수필의 특성인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라는 특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라고 했는데요. 수필은 대표적인 교술갈래입니다. 자, 그럼 교술갈래는 무엇일까요? 교술갈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술갈래란 글쓴이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교술갈래의 특징, 중요한 특징,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하위갈래, 즉 교술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는 수필입니다. 교술갈래의 형상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수필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교술갈래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 이념적 내용 또는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 일상적인 삶의 문제, 자유로운 형식,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통찰, 그리고 교훈이나 이념적 내용 또는 주관적 정서를 드러냄, 이런 것들이 바로 교술갈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과정, 즉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활동인데요. 한 편의 수필, 한 편의 교술갈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내용을 생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가치 있는 소재를 탐색하거나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경험을 성찰하여 얻은 깨달음을 먼저 정리를 해서 내용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조직합니다. 내용 조직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구성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표현 단계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개성을 살려서 진솔하게 표현해내면 한편의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